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칠레 시위 소식을 분석해 주실 때 개헌 국민투표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작년 10월 시위 때 나왔던 구호가 칠레는 깨어났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표 결과를 보고 시민들은 칠레가 다시 태어났다라면서 환호를 하였는데요. 칠레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뿌리 뽑고자 시민들이 깨어났고 그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이 피노체트 헌법 대신에 새 헌법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제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민주화 이후에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새 헌법 제정은 피노체트 시대를 끝내고 또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통해서 새로운 칠레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개헌에 대한 찬반과 함께 새로운 헌법 초안을 누가 작성할지에 대한 투표도 이번에 함께 진행됐잖아요. 기존 의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시민 대표들로만 재헌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시민 대표만으로 구성한 재헌의회가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은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노체트 신헌법을 만든 우파는 불평등을 심화시켰고요. 민주화 세력인 중도좌파도 칠레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 헌법 제정을 의회에 맡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헌의회 선거 과정을 보면요, 이제 기존 의회 선거처럼 정당의 후보 명부에 오르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 대표 100%라고는 하지만 기존 의회와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재헌 의원 155명을 남녀 동수로 하고 또 원주민 의석 할당을 해야 하고요. 또 지역별로 이제 풀뿌리 협의체를 조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헌 의원은 풀뿌리 협의체와 토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헌법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각 조항마다 투표에 붙여서 재헌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실제 초안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와 또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재헌의회를 새롭게 꾸리고 이처럼 초안을 작성하게 되면 또다시 이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요. 사회적 합의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혼란과 진통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국민투표는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역할을 담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재헌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 헌법이 얼마만큼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변화를 막으려면 여당 소속의 의원도 있을 것이기 네. 때문입니다. 예, 또 헌법 제정까지 2년이나 소요가 되고 또 새 헌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현재 불평등을 모두 해소하거나 또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가을 대선 총선 시기와 맞물려서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